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단일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하고 그때 표본 평균이 X바, 표본 평균,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가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대규모라고 하면, 즉 n이 30 이상이다라고 하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배웠지요. 그래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X바를 표준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Z를 만들었고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소규모였다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모집단에 대해서 모분산 또는 모표준 편차, 모분산을 안다 그러면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모표준 편차도 아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고 하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을 해주면 그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소규모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T 분포라는 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X바의 분포에 대해서 그렇게 소규모, 대규모인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개의 모집단에서 지금 평균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두 개의 표본을 꺼냈어요. 그럴 때 그 두 개의 표본에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그 표본 평균의 차이가 있겠죠.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의 차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의 모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모집단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우리 이론을 쓰기 위해서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개의 모집단은 첫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뮤1, 분산이 시그마 1 제곱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뮤2, 분산은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분산이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시그마가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분산이 각각 하나는 시그마 1 제곱, 하나는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럴 때 그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두 개를 추출을 합니다. 하나는 크기가 N1,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이 있겠죠.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X1 바,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표본은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 거고요. 크기가 N2예요. 그리고 평균은 X2 바입니다. 자, 그럴 때 두 표본 평균의 차가 있겠죠.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런 값이 있겠죠. 이것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의 모집단일 때처럼 여기서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대규모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대규모라는 것은 표본이 두 개니까 둘 다, 표본의 크기 둘 다, N1도 N2도 둘 다 30 이상이 돼야 돼요. 예, 두 개 모두 30 이상이 되면 대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두 개 모두 30보다 작다 그러면 소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두 개 모두 30 이상인 대규모 경우, 즉 n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의 차이 x1바 마이너스 x2바, 예, 이것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 차의 평균 뮤 x1바 마이너스 x2바, 이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하나짜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확률 변수를 배우면서 그 기대값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풀리죠. 그렇죠? x1바 마이너스 x2바의 기대값, 평균, 이것은 x1바의 기대값에서 x2바의 기대값을 빼주면 돼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짜리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즉 x바의 평균이 모평균 뮤와 같다라는 걸 보였죠. 그러니까 x1바의 평균은 뮤1, 모평균,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1이고, x2바의 평균도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2지요. 그러니까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모평균의 차가 됩니다. 예, 그래서 표본 평균의 차를 가지고 모평균의 차를 역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산 계산해 볼까요? x1바 마이너스 x2바의 분산 시그마 제곱 x1바 마이너스 x2바, 예, 이 값은 이제 두 모집단이 독립이다라고 가정한 이유를 알겠죠? 독립이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공분사는 0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값은 x1바의 분산에서 x2바의 분산, 이걸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공분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죠? 예, 그래서 각각의 분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공분산은 0이니까 사라졌고요. 예, 해서 x1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형태니까 표본의 크기는 n1, 그렇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1제곱, 해서 n1분의 시그마 1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x2바의 분산은 마찬가지 표본의 크기 n2분의 분산, 모분산 시그마 2제곱, 그렇죠? 그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본 평균 차의 평균과 표본 평균 차의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n1도 n2도 30 이상이면 이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어떤 분포를 따라갈 거냐라는 얘기를 해줄 텐데,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두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30 이상이면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갖든지 갖지 않든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차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것은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규모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소규모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운 것처럼 두 개 모집단이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그 크기가 대규모든 소규모든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역시 x1바 마이너스 x2바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모분산들이 알려져 있어야 돼요. 크기가 대규모다 그러면 분포에 관계없이 이 알려져 있는 모분산만 가지고 그냥
표본 평균의 차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대규모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분포가 관계가 돼야 돼요. 해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고 모분사는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역시 표본 평균의 차이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결론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것을 표준화할 수 있죠. Z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확률 변수는 x1바 마이너스 x2바고요. 그것을 표준화할 거니까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SD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게 분모로 가고요. 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x1바 마이너스 x2바에서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을 빼준 것이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을 계산했어요.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그렇죠?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그리고 이 표본 평균 차의 평균은 모평균 차이였어요. 뮤1 마이너스 뮤2 그렇죠? 이렇게 표준화를 했으니까 Z는 이제 표준화를 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되겠죠. n z 세미콜론 0,1 이것을 따라간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8.6 한번 볼까요? 어떤 두 회사, 한 회사는 A 회사, 또 한 회사는 B 회사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A, B 두 회사에서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생산하고 있는데 A 회사에서 생산되는 브라운관의 수명은 평균이 그 뮤1이라고 번호를 붙였어요. 6.5년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표준 편차는 0.9년 이렇게 가정을 했네요. 지금 표준 편차가 0.9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모 표준 편차를 아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 B 회사에서 생산되는 브라운관의 수명은 평균이 이건 뮤2라고 번호를 줬어요. 6년 표준 편차 시그마 2라고 번호를 줬습니다. 시그마 2는 0.8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럴 때 A 회사에서는 36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 그리고 B 회사에서는 49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36개, 49개, 둘 다 30개 이상이니까 대규모가 되겠죠. 그럴 때 A 회사 제품의 표본 평균이 B 회사 제품의 표본 평균보다 적어도 1년 이상 길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A 회사의 표본 평균은 X1 바입니다. 그렇죠? B 회사의 표본 평균은 X2 바입니다. X1 바가 X2 바보다 1 이상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1 바에서 X2 바를 빼주면 1 이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해됐으니까 풀어볼까요? N1과 N2는 둘 다 30 이상이에요. 그럼 대규모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냐라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럴 때 앞에서 배운 것처럼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것의 분포는 대규모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계산해야 될 텐데 평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평균은 모평균의 차예요. 뮤1 마이너스 뮤2. 그렇죠? x1바 마이너스 x2바의 분산 시그마 x1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 이 값은
그 각각의 모 분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됐죠.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기분포를 따라가니까 이제 이 확률 변수를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Z를 만들 수 있죠. 예,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분의 이 확률 변수 마이너스 이 확률 변수의 평균. 그렇죠? 예,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고, 예, 평균은 모평균 차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이 n, z, 세미콜론 0,1 이런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확률 계산이 됩니다. 예,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x1바 마이너스 x2바가 1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기분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표준화해서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z가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예, 표준화한 값이었죠.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상이 될 확률이다라고 고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당 값을 대입만 하면 돼요. n1 36개 표본을 꺼냈어요. 그렇죠? 시그마 1 제곱, 예, 시그마 1이 주어졌으니까 제곱하면 9981, 0.81이 됩니다. 그렇죠? n2 49개를 꺼냈다고 했어요. 시그마 2 0.8 주어졌으니까 제곱하면 8864, 0.64가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고 뮤1 마이너스 뮤2, 뮤1 6.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뮤2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계산되고요. 예, 이 값이 1 이상일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쪽에 있는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예, 루트 36분의 0.81 플러스 49분의 0.64 분의 1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 예, 이 값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해서 쓰시면 돼요. 해서 계산하면 2.65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예, 세 자리, 네 자리 이 값이 있다 그러면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했습니다. 예, 해서 이 값은 z가 2.65 이상이 될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정기분포 뒤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 왼쪽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집합을 써야 되겠죠. 1 마이너스 z가 2.65 이하인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z가 2.65 이하가 될 확률은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2.6을 찾고 가로축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점 0.5를 찾아서 점 0.5에서 내려가고 2.6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0.9960 이런 값이 있어요. 그렇죠? 찾아보셨나요?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그래서 1에서 빼주면 되니까 값은 0.0040이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지금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평균이 예, 0이 되는 예, 그런 정기분포, 분산이 1이 되는 그런 정기분포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예, 표에서 찾은 것은 여기 오른쪽에 예, 여기 변수 z가 지금 가로축, 횡축에서 움직입니다. z 값이 2.65일 때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왼쪽 확률, 즉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 그렇죠? 예, 이 넓이를 표에서 찾아서 계산한 거죠. 이 넓이가 0.9960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뒤에서 기호를 쓸 겁니다. 여기 z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른쪽 이 꼬리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가 예, 알파가 되는 그런 수, 이 수를 Z알파라고 쓸 거예요. 예, 이 기호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이 부분은 예, 어떤 확률이냐? Z가 Z알파보다 큰 쪽에 있는 그런 확률이죠. 오른쪽. 그렇죠? 예, 해서 이 기호가 Z알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어떤 분포든지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여기 분포만 이렇게 Z 대신에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바꿀 거고, 예, 여기 넓이에 해당하는 요 값은 여기 똑같이 쓸 거예요.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예,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장 5절 한번 볼까요? 예, 이번에는 표본 분산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표본 분산의 분포는 예, 카이제곱 분포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예, 카이제곱 분포를 잠깐 배웠었죠. 카이제곱 분포의 PDF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배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PDF는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도가 V가 되는 카이제곱 분포, 그것을 PDF를 fx 세미콜론 v라고 쓸 거예요. 그때 카이제곱 분포라고 부르는 그 분포의 PDF는 x가 0보다 클 때만 함수값을 갖고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해서 x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x가 0보다 큰 케이스에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2의 2분의 b승 곱하기 갯모함수 갯모 2분의 b 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b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승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PDF예요. 카이제곱 분포의 PDF. 자, 그런데 카이제곱 분포의 PDF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갯모 함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또 표본 두 표본을 꺼냈을 때는 표본 평균 차에 대해서 대규모인 케이스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대규모인 케이스에 그 값들이 그 통계량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Z분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해서 이제 Z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Z분포를 가지고 카이제곱 분포를 설명을 할 거예요. PDF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Z분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K를 꺼냈는데 번호를 Z1부터 ZK까지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서 알겠지만 Z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Z분포를 따라가는 것을 Z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Z분포를 따라가는 그 확률 변수 K개를 꺼낸 거예요. Z1도 Z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 Z2도 Z분포, ZK도 Z분포. 그런데 이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Z1부터 ZK까지가 서로 독립이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합니다. 이 K개를. Z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K개 꺼내서 그것들을 제곱해서 전부 더해준 모양.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즉 X는 Z1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Z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를 여기 개수 Z의 제곱이 K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유도가 됩니다. 이 분포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를 그 분포를 자유도가 K인 카이 제곱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이 제곱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쓰는 것은 X 비슷하게 쓴 거, 좀 X를 흘려 쓴 것처럼 이것은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 그리스 문자로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라고 부르고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도가 K다 그러면 특별하게 가로 안에다가 그 자유도를 표기합니다. 카이 제곱 K 이렇게 표기해요. 카이 제곱 K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가 무엇인지, 자유도가 B인 카이 제곱 분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즉 Z 제곱을 B개 더한 거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z1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자유도가 b니까 b개 꺼낸 거예요. zb의 제곱 이렇게. 예, 카이 제곱 분포가 뭐다라는 걸 이제 대충 알았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 분산, 표본 분산의 분포를 얘기할 거예요. 가볼까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예, 정규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표본 분산 우리가 영문자 s로 해서 s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지요. 예,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제곱이라는 통계량을 만듭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모양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모양을 카이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즉 카이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런 모양의 통계량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s제곱 계산하는 방법을 알죠? 그렇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 n-1로 나누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n-1 갖다 곱했으니까 n-1은 약분되고 분자는 그러면 편차 제곱만 남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이 분자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하는 값은 시그마 제곱분의 편차 제곱의 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라는 이 통계량은 예, 여기 n-1이 자유도가 돼요. 예,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자유도가 n-1인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xi-뮤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xi-뮤라는 값을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거기다가 예, 한 번은 x바를 빼주고 다시 한번 x바를 더해주면 0을 더한 거니까 0함수를 더한 거니까 같은 값이지요. xi 마이너스 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해서 xi 마이너스 뮤를 xi 마이너스 x바 이거는 편차가 되겠죠? 예, x바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니까. 그렇죠? xi라는 것은 표본이고. 그렇죠? 해서 표본 그 관측값에서 그 평균을 뺀 거니까 편차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나눠 놓은 거죠. xi-뮤를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나눠 놓으면 그것을 제곱한 거니까 두 개로 나누고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곱을 전개하면 앞에 있는 것의 제곱 이렇게 하나 될 거고 시그마는 분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거 x바 마이너스 뮤 이것의 제곱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배의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곱한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x바 마이너스 뮤는 상수니까 꺼내고 그렇죠? 그럼 안쪽에 xi 마이너스 x바 편차를 더한 것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죠?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흩어짐이 얼만큼 되나라는 걸 알아볼 때 편차라는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가 없었어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니까. 그렇죠? 네, 평균 계산해도 0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편차 제곱으로 바꿔서, 예, 편차는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항은, 예,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예, 해서 이 뒤쪽 부분은 그냥 떨어져 나갔죠.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개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항 중에 두 번째 항을 보면 x바도 계산된 평균이니까 상수, 뮤도 모평균이니까 상수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 있는 것은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는 상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다 더했다라고 하면 예, i의 값이 바뀌든 말든 똑같은 상수니까 그 상수를 n번 더한 거죠. 그렇죠? 해서 n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은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네. 앞에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은 여기 편차 제곱을 더한 것하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에요.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은 여기 편차 제곱을 다 더해 준 거 이것하고 뒤에 거 계산하니까 시그마 안에가 상수라서 그냥 n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식을 갖다 놓고 같은 값이니까 예, 양변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도 같아야 되겠죠. 나눠주면 왼쪽은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서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오른쪽도 두 개의 항을 각각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고 이것도 두 번째 항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건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라는 것은 n-1로 나누면 s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은 s제곱에다가 n-1을 곱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은 n-1 곱하기 s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을 n-1 곱하기 s제곱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있는 이 항은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됐죠?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그대로 놔두고요. 예, 두 번째 것은 요거, 예, 요 값은 여기도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이 있으니까 전체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n 하는 것은 루트 n을 제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제곱 묶여내고 이제 남은 것은 분모의 시그마, 분자에는 루트 n, 그리고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루트 n으로 나누면 분자는 루트 n 사라지고 분모는 시그마인데 루트 n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 제곱 안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값은 x바가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x바를 표준화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x바를 표준화한 겁니다. x바를 표준화한 거니까 당연히 z를 따라갈 거고 그것의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z제곱 이렇게 표현된 확률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볼까요? 이 값은 시그마 제곱, 분모에 있는 시그마 제곱은 상수니까 그냥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역시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묶으면 분모는 시그마, 분자는 xi-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xi-뮤라고 될 텐데 xi라는 것은 확률 표본이에요. 그렇죠? i번째 표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모집단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i의 평균은 뮤가 되지요. 이게 같은 분포니까 모집단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뮤는 분자의 오른쪽에 뺄셈으로 되어 있는 뮤는 예, xi의 평균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 xi예요. 이게 뮤입니다. 그렇죠?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SD xi가 된 거죠. 이 값이 시그마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xi가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것에서 꺼내왔다 그러면 그걸 표준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z라고 쓸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것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z 각각이 z니까 zi의 제곱 이런 모양의 확률 변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z제곱을 n개 더한 거네요. 그렇죠? z제곱을 n개 더한 거니까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죠. 그렇죠? 예,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오른쪽에 그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가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이 두 번째 항은 z제곱으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z제곱이 한 개죠. z제곱이 한 개니까 자유도가 1이지요. 그렇죠?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예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게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자유도 1인 게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예, z제곱이 n-1개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야 왼쪽에 있는 것처럼 z제곱이 n개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z제곱 n개 더한 것이 z제곱 하나하고 무엇인가를 더해 놓은 거다라는 거니까 무엇이다라는 것은 나머지 z제곱이 n-1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쓴 것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 예제 8.7 보세요. 어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한 배터리 수명이 평균 3년, 표준 편차 1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네. 이 회사에서 제조된 5개의 배터리를 표본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더니 각각의 수명이 1.9년, 2.4년, 3.0년, 3.5년, 4.2년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갖다 놓고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의심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그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표준 편차가 1년이라는 주장, 이 주장을 믿을 수 있냐?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론을 위해서 가정을 해줍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예,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예, 표본의 크기는 5입니다. 그렇죠? 예, 표본의 크기가 5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가 1년이다라는 거니까 예, 제곱하면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분산 얘기를 할 거니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해야 되고요.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한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5니까 예, 거기서 하나 빼면 4가 되죠. 자유도는 4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도가 4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가 필요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S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료의 제곱을 5개를 다 더한 거 계산할 수 있죠? 1.9의 제곱, 2.4의 제곱, 3.0의 제곱, 3.5의 제곱, 4.2의 제곱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48.26이 되고요. 자료를 다 더한 거, xi를 다 더한 거, 1.9, 2.4, 3.0, 3.5, 4.2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5개 배터리 표본에서 표본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S제곱, 우리 구하는 식 연습했죠? 지난 시간에.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다 더한 것의 제곱. 그렇죠? 예, 그대로 계산하면 되네요. 표본의 크기는 5니까 5 곱하기 4 계산할 거고 앞에다가 n 대신에 5 대입하고 제곱 다 더한 거 갖다 곱해주면 되고 다 더한 거 제곱을 빼주면 되고 그렇죠? 다 더한 값은 15였고 제곱을 다 더한 값은 48.26이었어요. 거기다가 표본의 크기 n, 5를 곱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5 곱하기 5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48.26 마이너스 15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0.81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S제곱을 계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통계량을 만들어야 돼요. 카이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통계량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조업자의 주장이 표현하는 값을 계산할 거예요.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표준 편차가 1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시그마가 1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가 1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 주장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시그마에다가 1. 됐죠? 그렇다면 이 주장을 대입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값이 믿을 만한 범위에 있냐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시그마에다 1 대입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은 s제곱 계산해서 0.815였고 n-1은 표본의 크기가 5였으니까 1 빼주면 4가 되고 제조업자의 주장대로 시그마에다 1 대입하면 분모는 1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카이 제곱의 값이 3.26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3.26이라는 카이 제곱의 값이 믿을 만한 범위에 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0부터 있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이 카이 제곱이라는 이 값이 이 가로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을 만한 범위다라고 하면 이 보듯이 중앙은 분포가 크고 양쪽은 분포가 작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양쪽 바깥쪽에 놓여 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중앙에 이렇게 분포가 큰 쪽에 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 얼만큼을 내가 믿을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면 문제에 주어진 대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제시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중앙 95%에 들어오면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정도가 되면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99% 정도 돼야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90% 정도만 되면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80%만 돼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5% 정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포는 자유도가 4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 카이 제곱 분포의 계산값이 뒤에 표로 있습니다. 그 표를 보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해서 카이 제곱 분포도 이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가 되면 여기 있는 그 카이 제곱이라는 그 통계량이 취할 수 있는 값, 그 값을 카이 제곱 알파라고 쓸 거예요. 이 넓이가 알파가 되면. 즉 오른쪽 넓이가 알파다라는 것은 이 변수가 여기 있는 이수보다 큰 쪽에 있을 확률이 알파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표를 볼 때 뒤에 여러분 책의 표를 보면 이 알파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넓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여기 주어진 알파는 항상 오른쪽 넓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넓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Z분포는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 넓이가 같은 거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바꾼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넓이 알파가 주어져 있어요. 그 알파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앙에 95%를 찾을 거니까 여기 들어오면 믿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버리는 쪽은 왼쪽, 오른쪽 합해서 5%를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2.5%를 버리고 왼쪽에서 2.5%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개 합해서 5%를 버릴 거니까 그래야 가운데 중앙 쪽에 95%가 남죠. 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2.5%를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2.5%에 해당하는 이수하고 오른쪽 2.5%에 해당하는 이수를 계산해서 조금 전에 계산했던 카이 제곱에 관한 그 수가 3.26이었죠. 그 수가 이수와 이수 사이에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이 사이에 들어오면 믿을 만한 거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95%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왼쪽 넓이가 2.5%다라고 하면
오른쪽 넓이는 이 나머지 전체가 100%니까 오른쪽 넓이는 97.5%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수로 표현하면 97.5%, 0.975가 돼요. 그렇죠? 해서 알파에서 0.975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도 4라는 걸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자유도는 B로 표현되어 있고요. 세로축의 아래쪽에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4라는 수를 찾으면 자유도가 4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0.975를 찾고 4 자유도에서 찾고 이렇게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 수가 0.48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부분 여기 있는 이 수는 0.484 이런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5%를 찾아요. 이건 오른쪽이니까 그대로 2.5% 계산하면 됩니다. 2.5%는 숫자로 0.025가 되지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0.025를 찾으시고 자유도 4를 찾아요.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되고요. 그 카이 제곱 값이 11.143이 됩니다. 여기는 11.143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왼쪽에는 0.484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른쪽 넓이가 이렇게 2.5% 빠져나가는 이 기준이 되는 수는 11.143이고 왼쪽 넓이가 2.5% 이렇게 되는 기준이 되는 이 수는 0.484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3.26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 믿을 수 있는 거고 이 오른쪽 밖으로 나가든지 왼쪽 밖으로 나가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카이 제곱 3.26으로 계산됐어요.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거에 시그마에다가 1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죠. 그렇죠? 제조업자의 주장입니다. 제조업자의 주장은 3.26이라는 값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 값이 0.484하고 11.143 사이에 있죠. 그렇죠? 예, 이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제조업자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또 이런 경우를 계속 다룰 거니까 뒤쪽에 또 예제가 또 있어요. 또 계속 풀어볼 거니까 연습이 될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주셔야 그래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량이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5였으니까 자유도는 4였고 n-1이 4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시그마의 값 1을 대입한 카이 제곱은 3.26이라고 계산이 됐고 그렇죠? 우리가 자유도가 4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제곱 4,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중앙 95%를 선택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제조업자의 말을 믿겠다. 이 계산한 값이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이 값이 이 안에 들어오면 믿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해서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 2.5%씩을 버린 거고 오른쪽 넓이가 0.025가 되는 곳 카이 제곱 값을 찾아보니까 표에서 찾으니까 11.143이 됐고 왼쪽 넓이가 0.025가 되는 부분은 오른쪽 넓이를 0.97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 넓이로 바꿔서 0.975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 값을 찾아서 0.484를 찾은 거고 그렇죠? 이제 제조업자가 주장하는 그 카이 제곱의 값을 이 수 사이에 있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비교만 하면 됐죠.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0.484하고 11.143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1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95% 정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표본 평균 얘기로 돌아왔어요. 표본 평균 얘기로 돌아와서 소규모일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했었지만 소규모일 때는 T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었죠. 고셋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T분포라고 발표를 안 하고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명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해서 나중에 뒤에 있는 후세 통계학자들이 T분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가명까지 써서 스튜던트 T분포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냥 T분포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장 6절 T분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얘기인데 소규모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규모인 케이스 또는 대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규모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예,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케이스, 예,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규모처럼 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소규모일 때는 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을 안 하면 이론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예, 알려져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정규분포처럼 표준화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지만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알려져 있는 경우는 그냥 정규분포처럼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규모면서 예,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모분산도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예, 시그마 제곱도 몰라요. 시그마도 모르고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Z를 만드는 모양 똑같은 모양인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옵니다. 시그마 대신에 S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모양은 기억할 수 있겠죠? 시그마를 알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들어서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케이스에는 그걸 표준화해서 그 값을 z라고 쓸 수 있었죠. 예, z분포를 따라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시그마를 모르는 거예요. 예, 시그마를 모른다. 시그마를 모르니까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사용할 거예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이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통계량을 대문자 t라고 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건 t라고 쓸 거예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예, 이 값은 t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t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라는 걸 이제 계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t도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예,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시그마라고 쓴 것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하지만 소규모 표본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으면 예, 우리 소규모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럴 때는 이 분포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을 어떻게 생긴 그런 확률 변수인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통계량을 만들면 이 값은 z라고 쓸 거고 z분포를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케이스에 이 z라는 값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산 얘기를 하면서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제곱 앞에서는 카이 제곱이라고 썼죠. 이걸 잠깐만 b라고 쓰겠습니다. 예,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카이 제곱하고 표기를 해요. 근데 잠깐 b라고 쓸게요. 예, 이걸 b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여기 n-1이 자유도였죠.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t라는 이 통계량을 이제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z와 b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t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눠줘도 같겠지요. 해서 분모 분자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예요. 분모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눠주고 분자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값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예,
그 값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케이스에 z라고 쓸 수 있는 값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루트 n분의 s니까 루트 n분의 하는 것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시그마분의 s가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분의 s는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되죠. 해서 루트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루트 안에 있는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은 여기 조금 전에 이 값을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n-1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n-1로 b를 나눠주면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라는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t라는 통계량은 루트 n-1분의 b 분의 z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 n-1을 자유도라고 할 거고요. 자유도가 n-1인 t분포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t라고 쓴 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t분포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고 B는 자유도가 B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독립이다라는 가정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T라는 확률 변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분모는 B를 그 자유도로 나눠서 루트를 씌웠어요. 루트 B분의 B. 그리고 분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그 확률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Z.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 T는 루트 B분의 B 분의 Z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확률 변수의 분포를 자유도가 B인 여기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로 바로 나눠준 거죠. 자유도가 B인 T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집단의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표준 편차는 계산하면 되니까 모집단을 다 갖고 와서 계산하면 시그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시그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로 줄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어쨌든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 확률 표본을 꺼냈어요. 추출했어요. x1부터 xn까지가 전부 같은 모집단에서 꺼낸 그런 확률 표본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그마와 뮤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으면 앞에서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럴 때 이게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t라는 이 통계량은 이렇게 만들어요. 루트 n분의 s,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이 통계량 t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표본 평균 x바는 당연히 관찰값 xi를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고요. 표본 분산 s제곱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럴 때 이 t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t분포는 마찬가지로 z분포처럼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인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왼쪽 넓이가 0.5, 오른쪽 넓이가 0.5. 그리고 같은 값이다. 대칭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T분포의 성질을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T분포 형태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예,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 그리고 T분포에서 자유도, 예, 그 자유도가 커질수록 이제 자유도가 이렇게 무한대로 접근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예, 그런 성질이 있고요. 자유도가 클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깝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호, 예,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t값을 역시 t알파라고 쓸 겁니다. 예, 해서 오른쪽 넓이가 0.025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수는 t0.025 이렇게 쓸 거고요. 예, 오른쪽 넓이, 왼쪽 넓이가 0.025다 그러면 오른쪽 넓이는 0.97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요 수는 t0.975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넓이가 알파일 때 해당하는 t값을 t알파라고 쓴다. 여기는 알파는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왼쪽 넓이 얘기할 때는 대칭이면 부호만 바꿔줘도 되고 아까처럼 카이 제곱분포다. 대칭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부분으로 바꾸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t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당연히 T1-알파는 마이너스 T알파하고 똑같다. 그렇죠? T1-알파는 오른쪽 넓이가 1-알파예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넓이가 1-알파라고 하면 왼쪽 넓이는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넓이가 알파인 값을 찾아라 그러면 오른쪽 넓이가 알파인 값 T알파를 찾아서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요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예제 8.8 한번 볼까요? 자유도가 14인 t분포에서 왼쪽 면적이 0.025가 되는 t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왼쪽 넓이가 0.02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 넓이가 0.025 되는 거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넓이가 0.025다. 오른쪽 넓이는 1에서 0.025를 빼면 돼요. 0.97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수는 t 0.975예요. 그런데 0.975를 찾아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예, 오른쪽 넓이가 0.025가 되는 t 0.025를 찾아서 예,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걸 찾으면 결과는 마이너스 2.145가 되는데 표를 찾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표준 정기분포표를 찾는 법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값은 변수의 값을 가지고 왼쪽 넓이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t분포, 카이제곱 분포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f분포, 예,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z분포를 찾는 것하고는 바뀌어 있어요. 예, 해서 우리는 넓이를 가지고 그 수를 찾습니다. 이제는 z분포는 수를 가지고 넓이를 찾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t분포,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 f분포. 예, 이것들은 넓이를 가지고 해당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분포, 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유도 B라고 표기돼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해당 자유도를 찾으시면 돼요. 예,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빼면 됩니다. t분포, 자유도는. 그렇죠? 예, 해서 표본의 크기가 15였다라는 거죠. 자유도가 14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유도 14를 찾고요. 오른쪽 넓이 0.025를 찾을 거니까 알파에서 0.025를 찾고요. 이해됐죠? 예, 만약에 오른쪽 넓이 0.975를 찾고 싶다 그러면 알파에서 0.975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표에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고 표에 없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해서 오른쪽 넓이가 0.025다. 그래서 알파에서 0.025 찾으시고 0.025에서 내려가고 자유도 14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거기 있는 수를 읽으시면 해당 수가 됩니다. 2.145가 있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2.145 밖에 찾았죠? 예, 그 값이 여기 있는 수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2.145 오른쪽에 있을 확률, 그 확률이 0.025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9 볼까요? 예. 통계량 t가 마이너스 t 0.025보다는 크고 t 0.05보다는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t 0.05라는 것은 오른쪽 넓이가 0.05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t 0.025라는 것은
왼쪽 넓이가 0.025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쪽 꼬리의 넓이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0.05하고 왼쪽 꼬리 부분 넓이 0.025하고 두 개를 더하면 0.07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t가 마이너스 t 0.025보다 크고 t 0.05보다 작을 확률하는 것은 중앙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 꼬리 부분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0.075 계산한 값. 그걸 계산하면 0.925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그림으로 살펴보면 t 0.05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가 0.05가 되는 그 수예요. t의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고, 예. 여기 마이너스 t 0.025 하는 것은 왼쪽 넓이가 0.025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이 중앙 넓이라는 것은 당연히 t의 값이 마이너스 t 0.025보다는 크고 t 0.0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앙 넓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왼쪽 넓이하고 오른쪽 넓이를 알려준 거니까 두 개 더한 것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8.10 한번 볼까요? 정규 모집단에서 15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t가 k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761보다는 작을 확률이 0.045가 되는 그런 k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15개 표본을 꺼냈으니까 소규모입니다. 그렇죠? 소규모니까 t분포를 따라갈 거고요. 그렇다면 자유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유도는 n-1이죠. 그렇다면 15-1을 계산한 거니까 자유도는 14가 됩니다. 그렇죠? 자유도가 14가 되는 t분포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t분포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자유도에서 14를 찾아서 표에 있는 수를 한번 쭉 보세요.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76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가 얼마인지를 표에서 찾아보면 돼요. 있죠? 예, 알파가 0.05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알파가 0.05다라는 것은 오른쪽 넓이가 0.05가 되는 그 해당하는 t값이 1.761이다라는 거니까 t 0.05가 1.761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걸 표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t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만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761 되는 것은 마이너스만 붙여서 마이너스 t 0.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k라는 값은 여기 이 마이너스 1.76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편의상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k를 마이너스 t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 대로 t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1.761보다 작을 확률은 0.045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k를 지금 마이너스 t 알파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t 알파보다 크고 마이너스 t 0.05 이건 표에서 찾은 겁니다. 보다 작을 확률이 지금 0.045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중앙 부분의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양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왼쪽 넓이, 이것도 왼쪽 넓이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예.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t분포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찾은 게 마이너스 t 0.05, 이 값이 마이너스 1.761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의 이 넓이, 예, 이 넓이는 0.05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t 알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 왼쪽 넓이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 있는 것처럼 요 사이에 있을 확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쪽, 이 면적에서 이쪽 면적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은 0.05에서 알파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이 0.04하고 같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 알파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고 예, 0.045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알파는 0.05 마이너스 0.045가 되네요. 계산하면 0.005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K라는 값은 마이너스 T 알파였어요. 그렇죠? 근데 알파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찾았어요. 0.00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T 0.005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T 0.005를 찾아서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자유도는 14였습니다. 알파는 이제 계산한 값 0.005를 갖다 쓰면 됩니다. 표에 있어요. 그래서 0.005에서 내려가시고 14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예, 2.977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977 이 값이 K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분포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뒤에서 9장, 10장 배울 때 계속 T분포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많은 예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배운 걸 기억하셔야 뒤에 가서 이제 이론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예제 8.11 볼까요? 어떤 화공기사는 어느 배치 공정의 수율이 원재료의 리터당 500g이라고 주장을 한다. 예, 이게 이제 화공기사의 주장입니다. 예, 평균이 500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매월 25개, 소규모가 됐죠? 30보다 작아요. 25개의 배치를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결과 예, 계산된 T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T 0.05하고 T 0.05 이 중앙 부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믿겠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이에 들어와야 믿을 수 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버리는 넓이가 0.05, 왼쪽에 버리는 넓이가 0.05. 그렇죠? 예, 두 개 합하면 0.1이 되죠. 그렇죠? 예, 양쪽 두 개 넓이를 합해서 0.1 정도는 버릴 수 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야 믿겠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5개 배치의 시험을 해보니까 표본 평균이 518g이었어요. 표본 표준 편차는 40g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소규모를 가지고 계산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가지고 화공기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쓰기 위해서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됐지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n은 25입니다. 그렇죠? 25, 30보다 작아요. 소규모고 시그마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시그마는 모른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규모인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당연히 T분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T분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문제에 T분포를 써라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T 0.05와 T 0.05 사이에 있으면 믿겠다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T분포를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없어도 아 이건 T분포를 쓰는 거구나 하고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 부분이 예,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설검정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가서 가설검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정식으로 배우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가설검정을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n은 25니까 자유도는 24가 되겠죠? 예, 소규모고 시그마 모르니까 T분포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에서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T 0.05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여기는 똑같은 0.05인데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근데 T 0.05를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 T분포를 찾으면 자유도 그 아래에서 24를 찾으시고요. 알파에서 0.05 찾으시고요. 0.05에서 내려가고 24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1.711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예,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해서 T 0.05는 1.711이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T 0.05는 부호만 바꿔주고 마이너스 1.71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공기사가 주장하는 대로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가지고 t값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711하고 1.711 사이에 있으면 화공기사의 말을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값을 계산해 볼까요? t값은 시그마를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 s로 바꿔서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했더니 518이 나왔어요.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는 40이 나왔어요. 대입하면 되고 표본의 크기는 25개를 추출했어요. 대입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화공기사의 주장은 뮤가 500일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공기사의 주장 뮤에다가 50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서 계산되는 t값이 화공기사의 주장을 표현하는 t값이에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2.25가 되네요. 자, 그럼 2.25가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2.25가 1.711보다 크지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1.711하고 1.711 사이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2.25. 그렇죠? 해서 화공기사의 말은 이만큼 가지고도 믿을 수 없다. 밖으로 나갔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된 겁니다. 해서 화공기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됐죠? 나중에 가설 검정을 배우면 실제로 표본 평균이 주장하는 이 모평균 500보다 큰 값이죠. 518이니까. 그렇죠? 해서 뒤에 가서는 이게 크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g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분포만 소개를 하고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F분포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어떤 통계량이 F분포를 따라가는지까지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F분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 U하고 B라고 할까요? U는 자유도가 B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고 B는 자유도가 B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예요. 그럴 때 각각의 확률 변수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줍니다. 해서 그걸 분모 분자에 놓을 거예요. B는 B의 자유도 B2로 나눠서 분모에 놓고 U는 U의 자유도 B1으로 나눠서 분자에 놓고 이렇게 놓은 이 확률 변수를 F라고 쓸 거예요. 이런 모양. 두 개의 카이제곱 분포 마찬가지로 독립이에요. 서로. 두 개의 카이제곱 분포를 각각 자유도로 나눠서 분모 분자에 갖다 놓은 모양. 어렵지 않죠? 카이제곱 분포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 자유도로 각각 나누고 하나씩 분모 분자에 놓으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F분포라고 부를 텐데 자유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B1, B2를 자유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자의 자유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모의 자유도예요.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F라는 분포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확률 변수의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F분포는 어떤 성질을 갖는지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F분포도 그래프를 그리면 역시 변수가 0보다 큰 쪽에만 값을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기호도 역시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F의 값을 F알파라고 쓸 거고요. 똑같습니다. 다 어떤 분포든지 분포만 바꿔주시면 돼요. 넓이 알파 똑같이 오른쪽 넓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자유도가 B1, B2인 F알파의 값 F알파 B1, B2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 뒤에 있는 것은 분모의 자유도 기억하세요. 그럴 때 F분포 표가 다 있으면 좋은데 다 있지 않아요. 뒤에서 F 0.01 되는 값하고 F 0.05 되는 값은 표에 있습니다. 해서 표에는 알파의 값이
0.01인 경우하고 0.05인 경우만 표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알파를 0.01과 0.05가 되게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해서 F1-알파 B1, B2 이런 값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1-알파라는 부분을 알파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바꾸면 이 자유도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분모 자유도, 분자 자유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B2, B1 바뀌어 있죠. 앞에 건 B1, B2, 여기 분모에 있는 건 B2, B1. 예. 그리고 역수를 취하시면 돼요. 1-알파를 알파로 바꿔주고 자유도 바꾸고 분의 1 역수 취하고 이해됐죠? 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0.95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 0.05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0.99 이런 값을 찾으려고 하면 0.01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F0.95 6,10 이걸 찾으려고 하면 0.95라는 것은 1-0.05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0.05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F0.05로 바꾸시고요.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순서 바꾸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의 1 뒤집습니다. 역수.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F0.05 10,6은 표에서 있으니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찾냐? F분포표는 자유도 2개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알파는 그냥 제시해 줘요. F0.05라는 표가 있고 F0.01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F0.01이나 F0.05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0.05니까 F0.05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F0.05 B1, B2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자유도, 앞에 있는 것은 분자예요. 분자.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축에서 찾습니다. 됐죠? 뒤에 있는 것은 분모의 자유도입니다. 분모의 자유도는 여기 세로축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가로축에서 분자의 자유도, 세로축에서 분모의 자유도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옆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 값이 F0.05, 10,6 이렇게 됩니다. 표를 찾으면 4.06이 있죠? 예, 그걸 찾으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은 그걸 역수로 뒤집으면 돼요. 해서 4.06분의 1 계산하면 0.24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표 보는 방법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통계량이 F분포를 따라가는지 소개만 하나 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모분산의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내 구간도 구할 겁니다. 9장 10장에서 9장 10장에 가면 이 통계량을 사용할 겁니다.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것이 F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모분산이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인 두 개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고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추출한 표본이 크기가 각각 N1, N2 이렇게 되는 표본을 꺼냈어요. 그때 그 표본 분산을 각각 S1제곱, S2제곱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럴 때 F라는 통계량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시그마 2 제곱분의 S2 제곱 분의 시그마 1 제곱분의 S1 제곱 이렇게 만들어요. 계산하면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것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거니까 정리하면 시그마 1 제곱 S2 제곱 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F라고 써놓으면 이걸 F라고 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F라고 써놓으면 이 F라는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B1, B2 각각 N1-1, N2-1 이렇게 되는 F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소개만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 N1-1이지요. 표본의 크기가 N1이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분모의 자유도입니다. N2-1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아까 F분포가 어떻게 생긴 거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렇죠? 그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분산 얘기를 하면서 카이제곱 분포 어떤 모양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간다 하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기억나죠? 그렇다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요. 시그마 1제곱분의 n1-1 s1제곱. 이렇게 만든 것은 카이 1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n1-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2제곱분의 n2-1 s2제곱. 이렇게 만든 것은 카이 2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 2제곱은 자유도가 n2-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F 분포 아까 소개한 것처럼 두 개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서 분모 분자에 놓으면 F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각각의 자유도 n2-1로 나누고 n1-1로 나눠준 거예요. 예, 여기 카이 제곱 분포가 있죠. 시그마 1제곱분의 n1-1 s1제곱. 그것을 그 자유도 n1-1로 나누고 여기 카이 제곱 분포가 있죠. 시그마 2제곱분의 n2-1 s2제곱. 그렇죠? 그것을 그 자유도 n2-1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n1-1 약분됩니다. n2-1 약분되죠. 그렇죠? 남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시그마 2제곱분의 s2제곱 분의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해서 이걸 정리하면 안쪽 것 분의 바깥쪽 거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두 개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그 자유도로 나누고 분모 분자에 하나씩 놓은 거. 그것이 F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자유도가 n1-1, n2-1인 F 분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F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 F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